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과학에 자꾸 이렇게 빠져드는 아이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항우울제 먹으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예쁜 여자 배우들이 뭐 눈물 넣는 인공 눈물 넣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다 인공 눈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었고 여자 주인공이, 물론 당연히 예쁜 여자 주인공이죠.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를 아주 뭐 귀여운 것이냐,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드라마에 나오자 20대 아가씨들이 술주정하는 게 아주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7, 8년 전에. 근데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가 그렇게 술주정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 한때 유행했습니다. 술주정이. 마찬가지로 한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전부터인가 젊은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 그러니까 유행처럼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뭐 육체가 아프면은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서 약 먹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팔이 부러졌다든가 뭐 다리 부러졌다든가 뭐 잘못하면 큰 게 다 교통사고 났다든가 이런 거는 병원 가서 바로 수술 받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니까. 또는 뭐 심각한 병이 있다 하더라도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고혈압이나 당뇨도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좀 조절하고 좀 명상도 좀 하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이 약만 먹어라.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완전히 굳어져 있거든요. 정신과 약은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고통을 받고 요즘 슬프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좀 화가 머리카락에 치받아오르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지를 글로 써봐야 되거든요. 글로 쓰면은 상당히 이성적인 영향이 작동됩니다. 말로 할 때는 그냥 감정으로 다 쏟아붓게 되지만 글로 쓰게 되면은 썼다 지웠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내 머리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금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대처법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또 글로 자꾸 쓰면서 정말 내가 억울하고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거든요. 어떤 그런 화내는 과정, 우는 과정,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게 사실 중요한 치료예요. 그게 치료 방법이거든요. 역할극이 뭔지 아세요? 입장을 바꿔놔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전문가들이 한두 분이 어떤 방 안에서 안전한 방 안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예요. 대신에 역할을 바꿔서 하거나 이런 거죠. 그게 역할극이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뭐 있죠? 뭐 심리치료 연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연극 치료라고 하지요. 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다시 느끼게 합니다. 직면하게 해요. 숨겨지고 억눌려 왔던 것들을 아예 끄집어내 가지고 다 까발려 버리거든요, 다시. 그러면서 역할극을 통해서 그 당시에 너가 이런 감정이 풀어졌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결돼서 풀어졌어야 되는데 스스로 왜곡하거나 약에 의해서 억누르거나 변조돼 가지고 그냥 깊숙이 눌러 앉아 있다.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세팅한다. 다시 갈고 닦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상적인 감정 변화로 유도하는 거. 그게 마지막에 울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하는 게 근본 치료예요. 근데 그냥 좀 기분 나쁘면 항우울제 먹으면 됩니까? 뭐 약간 좀 우울하면 뭐 불면증 약간 있으면 불면증 약 먹고. 어, 항우울제 이런 거 막 남용하면 안 돼요. 내가 우울하고 화나고 슬픈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서 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씻지 않고 그걸 그냥 억눌러 버리게 되면 안에서 이게 똘똘똘똘똘똘 뭉칩니다.
그럼 약을 더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 약들은 자꾸 늘려나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다. 점점 응축이 되다가 나중에 약으로도 감당이 안 될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려요. 그럼 정신병원 입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울 때 그냥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해가지고 그냥 항우울제 먹고 마음이 좀 불편해 돼서 정신과에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심리치료사한테 가서 속의껏 다 얘기하고 펑펑 울고 불고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치료예요. 가슴속에 있는 내 감정을 끄집어내 가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구나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펑펑 울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몇 달 며칠 울다 보면은 아, 이제 우는 것도 지겹다. 내가 이건 청승도 아니고 이건 너무 내가 약간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울어야 돼요. 아유, 이제는 우는 것도 지겹다 할 때까지 울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싹 씻어지고요.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요. 가슴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요. 그게 정신과 치료하는 겁니다. 진짜 치료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울증 환자들 화내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요. 동의보감 안에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어떤 부인이 대갓집 부인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울기만 하고 막 울기만 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약 저 약을 다 써도 안 낫는 거예요. 당시 한약으로 다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명한 의사가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한의사죠. 약으로 치료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그 남편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요. 매일마다 기생 불러놓고 집에서 술 파티하라고. 사람들 다 술꾼들 불러 모아서 계속 돈을 막 팡팡 쓰면서 계집질하고 놀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울증 걸렸던 부인이 그 꼴을 보고는 몇 날 며칠 하는 꼴을 보고는 뭐 화가 치받아가지고 다 내쫓아버리고 난리법석을 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울증이 나아버리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날부터 화를 빵 터트린 날부터 모든 병이 다 났답니다. 이게 심리치료거든요. 이게 동의보감에 딱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 해서 항우울제 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심리치료를 통하든 연극치료를 하든 역화극을 하든 결론은 울어야 됩니다. 펑펑 울어야 돼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나, 제 경험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10여 년 전에 어떤 너무너무 진짜 저도 제 인생에 가장 깜깜한 시기를 거쳤는데,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 별로 안 좋아하는데 노래방을 갔어요. 그래서 30분 코인을 넣고 이게 하는데, 첫 곡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계속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라 꺼이꺼이 울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만은 10여 년 전에는 노래방 주인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30분 되니까 10분 더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우니까. 근데 울음이 그치질 않았어요. 계속 울으니까 그분이 30분 더 넣어주고 또 30분 더 넣어주고 30분 더 넣어주고 해가지고 그때 그 노래방에서 2시간 반을 울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꺼이꺼이 해가면서. 근데 한 그 정도 울고 나니까요. 더 이상은 못 울겠더라고요. 이거 무슨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이젠 그만 울어도 되겠다. 내 고통이 이 정도구나. 한 2시간 반 정도 울면은 가슴이 뻥 뚫리고 내 이성이 돌아오는 정도의 고통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가면서 그 사장님한테 돈 조금 더 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죠. 어,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우세요. 펑펑 우십시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